안녕하세요. 김알TV입니다. 요즘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거 형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근 들어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장단점 비교와 장래 수익성 여부에 대해 다시금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활발한 정비사업의 영향과 주거 형태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가 다양화되다 보니 이러한 추세에 따라 주상복합에 새롭게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주상복합 아파트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한참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뜨거웠다가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단점들이 부각돼 잠시 시들해지더니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래층, 저층엔 상업시설이 들어가고 위층, 상부층에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형태입니다. 밑에는 상가, 위에는 주거 형태를 이루는 구조이죠. 방금 생각하시면서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대부분 초고층 건물이 생각나셨을 텐데요. 초고층 라인이 주는 세련미와 고급스러운 이미지 덕분에 부촌의 느낌도 나는 주거 형태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란 주거 공간과 상업 공간이 복합적으로 이뤄진 건물입니다. 보통 저층의 상업시설, 고층의 주거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아파트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만 주상복합 아파트는 상업시설과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과 똑같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장단점에 대해 효율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르게 이해되겠죠. 그래서 일반 아파트에 대한 특성과 장단점을 살짝 언급하겠습니다. 우선 일반 아파트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는 건폐율이 낮기 때문에 동간 거리가 넓어서 조경이 쾌적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상복합 형태보다 서비스 면적이 넓기 때문에 같은 평수라 하더라도 주거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만약 지어진 지 아주 오래된 아파트라면 용적률에 따라 재건축으로 인한 가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또한 보통의 아파트는 아파트가 있는 땅,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에 지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 주변에 유해시설이 적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형성합니다. 자, 그럼 일반 아파트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과 장점이 파악됐다는 전제하에 주상복합 아파트의 장단점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상복합 아파트의 장점입니다. 대부분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입지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유동 인구가 많고 대로변에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위치라는 뜻인데요. 주상복합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상업지역에 아파트 짓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거주지역에는 주거용만, 상업지역에는 상업시설만 건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함에 따라 공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급할 수 있는 토지는 한정적이고 토지가 부족하다 보니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상업지역 위에 건축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라 생각해 주상복합 아파트가 탄생된 것입니다. 상업지는 역세권은 기본이고 대로변에 위치해서 주요 도로에 대한 접근성은 물론 도심의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편리성, 교통의 편리성 등 가장 각광받는 입지의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니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부지에 비해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형성됩니다. 아파트 건물에도 상업시설이 들어와 있어서 편리하고 외부로 나가도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반경 내에 다양한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슬세권입니다. 슬리퍼 신고 나가도 해결할 수 있는 동네죠. 편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로 선택하시는 주거 형태입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고객분들께 여쭤보면 편의성 때문에 선택하는 이유가 크다고들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요. 현장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건물 내에서 입주민들에게 별도의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잘 챙겨 사용하시면 이익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조망권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초고층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 조망권 측면에서는 확실히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름다운 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 역시 화려한 디자인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면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추후에 높은 프리미엄은 물론 입주민들의 프라이드를 높여주는 등 부가적인 이익을 얻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이 덜한 편입니다. 방음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층간소음이 적습니다. 수직과 수평의 힘을 지탱해주는 기둥과 보로 구성된 라벤의 구조 방식으로 일반 아파트에 비해 층간소음이 적은 편입니다. 위층에서 발생한 진동을 기둥이 흡수하게 되고 일반 아파트에 비해 층고가 높은 편이라 공간이 더 넓은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층고가 높아 소음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주상복합은 상업지에 짓다 보니 좁은 면적의 땅에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높아지고 좁은 땅에 아파트를 높게 지어야 하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익원이 되어 한때 건설사들이 주상복합을 많이 짓기 시작해서 주상복합 붐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주상복합 아파트들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주상복합의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높은 관리비입니다. 아무래도 상업시설과 함께 있다 보니 보안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거고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많아서 관리비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층으로 건설해서 생기는 단점으로는 바람을 막기 위한 자재를 사용하게 돼서 통풍이 잘 되지 않아 한여름에는 열기가 쌓여 냉방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재는 건설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입주 전에 잘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관리비 그것 좀 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매달 나가는 관리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매달 높은 관리비를 내야 하면 그거만큼 아까운 게 없습니다. 아무래도 큰 규모의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에 고층 설계로 인한 엘리베이터가 다수 필요하고요. 그 외 수준 높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의 증가가 비싼 관리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각 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관리비가 상상 이상이라는 점 꼭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층부에 상업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생기는 생활의 불편함입니다.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래층의 상가를 이용할 수 있어서 좋지만 주변 상권이 발달할수록 외부인의 진입 확률도 높아집니다. 물론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민과 이용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적인 아파트랑 비교해보면 훨씬 더 노출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업시설의 유흥시설이나 음식점들이 들어올 경우 소음 피해, 음식 냄새 등의 불편함도 생기게 됩니다. 특히 소음 부분에서 구조적으로 창문을 두껍게 해서 차음할 수 있겠지만 원초적으로 상권이 발달한 지역이다 보니 주거 밀집 지역에 비해선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양가와 관리비가 비쌉니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지하 주차장이 공급 면적에 포함되어 전용률이 낮아 일반 아파트와 같은 평수여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가격이 높은 도심 지역의 중심 상업지에 건축을 많이 해서 주차장 역시 공급 면적에 포함되어 전용률이 낮고요.
주상복합은 상가와 합쳐져 있는 형태이다 보니 아무래도 서비스 면적이 일반 아파트보다 작아 평수 대비 실제 거주하는 공간이 살짝 좁은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용적률을 최대치로 뽑아서 건설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단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리고 실거주하신 분들이 놀이터가 너무 멀어서 별로라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최근 신축 아파트가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아파트 내에 공원처럼 조경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그에 비해 주상복합 아파트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조경 면적입니다. 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 필연적으로 조경 면적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경의 미학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각 동간의 거리도 좁은 편이라 단지 내를 돌아다닐 때 갑갑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같은 맥락으로 대규모 단지에 비해 다양한 부대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과거에 비해 요즘 신축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많은 부대시설들을 갖추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대단지 아파트에 비하면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놀이터 유아시설 또는 각종 커뮤니티 시설들이 다소 간소한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주상복합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주상복합 아파트의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주상복합의 경우 생활하는 면에 있어서는 아주 편리하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가면 대부분 마트나 편의점, 은행, 카페, 병원 등 편의시설과 바로 연결되니 멀리 가지 않고도 최소한의 동선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실행할 수 있으니 참 매력적입니다. 또 추가적인 장점으로는 교통의 편리함입니다. 유동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역세권으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합니다. 편리함에 현혹되어 중요한 불편 상황들을 놓치지 마시고요. 주상복합은 토지 금액이 높은 도심의 중심 상업지에 건축을 하다 보니 분양 가격이 다소 비싼 편에 속합니다. 주차장 역시 공급 면적에 포함돼서 공급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관리비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또한 대규모 상업시설로 인해 외부인의 출입,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인 만큼 보안 문제도 완벽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필히 고려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갈수록 단점들을 보완한 새로운 트렌드로 거듭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죠. 각 건설사에 따라 설계와 건축 면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알TV 구독자분들은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물건들을 많이 접해보신 후에 주상복합아파트의 장단점을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구독자님들의 기준에 적합한 주거 형태, 자신에게 맞는 주거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이 늘 행복한 주거 생활을 이어나가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